종목입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저희 드디어 이제 우주항공으로 우리도 날아갈 수 있을지 한번 그렇죠. 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의 길이 있다. 이제는 우주항공 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가득 채운 가운데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다면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우주항공 섹터 굉장히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그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나 AI 그리고 뭐 챗 GPT, 로봇 그렇죠. 이런 미래 산업 성장성의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네. 우주항공은 그에 비해서 살짝 한 발 뒤로 나서 좀 조용했었는데요. 야. 오늘 AP 위성 25% 급등을 하고요. 세트레가이라든지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굉장히 높은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요 종목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올해는 정말로 우주항공이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럼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자, 성장은 성장인데 또 새로운 분야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성장입니다. 자, 우주항공 위성. 올해 과연 증시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다크호스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그냥 된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다. 될 하기 수 있다? 나름이죠. 이렇게. 약간 열어놓은 게 있고요. 최병훈 전문가는요? 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대로 되게 충격이 크네요. 안 될 수도 있다가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뭐 일단 오늘 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좀 것 같아요. 뜬금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엮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국내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국내 통신사들하고 이제 또 협약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B2B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그런 이제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특히나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원래 작년에 좀 통과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넘어갔죠, 이제.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제 이달 9일까지 해서 임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또 4월에 재발의를 해야 됩니다.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9일까지 또 이슈가 앞두고 있잖아요. 통과가 되면 또 어찌됐든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또 제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선 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대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위성 쪽이라고 하는 건 제가 최근에 또 상당히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는 6G 레디 시대거든요. 이제 5G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또 뭐 5G에 대해서 이제 6G로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5G 난 경험 못했는데 그렇죠. 5G 뭐 돈만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6G 레디 시대입니다. 즉 이제 5G에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인데 6G 레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스타링크에서도 결국에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그때 그 전쟁 때도 저궤도 위성이 한몫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궤도 위성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비행기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위성과 직접적으로 신호를 쏘아내는 그러한 이제 또 상품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위성에 대한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부터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 넘어오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앞서고 있거든요.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유동성이 확보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조금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또 들어올 수 있는 효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위험 자산 쪽에 속하는 종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만큼 네. 또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엔젤 산업 지금 그렇게 막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이 없거든요. 기대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올까? 결국에는 법안은 발의될 수밖에 없고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이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겠지. 위성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앞으로 상용화 될 거니까 성장하겠지. 이러한 키워드들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대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심이 살아나는 약간의 위험 자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분위기도 항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위성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 한몫을 받았다. 약간의 수혜를 받았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될 수 있다로 표현을 드린 거죠. 완벽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한몫을 한 것 같고 사실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주 항공 혹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뭐 화성을 놀러 갔다 온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화성에서 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먼 이야기 같고. 그러죠.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려면 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주목을 해줬으나 본격적으로 주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언가 조금 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도 관련해서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쪽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관련해서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쪽은 저궤도 위성 쪽이다.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은 어찌됐든 뭐 계속해서 쏘아줘 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또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해서 위성을 최근에 또 쏘아 올렸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먼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고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쪽은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한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올해 키워드를 성장에 잡으셨고 성장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항공, 위성 역시 그 성장의 키워드에 적합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서 순서로서는 좀 지금은 많이 뒤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반도체,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돌다가 바이오 돌다가 뭐 로봇도 최근 한 차례 돌았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돌다가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 뭐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맨 뒷순서에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장이란 키워드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순환이 올해에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수익 보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쪽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쪽도 주목을 하면서 이 다음에 또 새롭게 수급을 받을 섹터가 어디인가 성장의 키워드에 맞게끔 다음 순서에 맞게 또 수익을 받아줄 곳, 이 수혜를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또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쯤은 담아놓는 건 괜찮아요? 내 포트에? 지금 너무 상승이 나와서 네. 저는 덜 상승이 나온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올해 다음 순서가 그럼 어디일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AP 위성이 20% 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나마 좀 종목들 보니까 후발주자로 그런데 그나마 좀 튼튼한 어느 정도 좀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따가 네. 또 뭐 말씀드릴 테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물어보려는데 최병원 전문가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좀 이따가. 안 된다. 다 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 이제 그동안 이제 다 세트로 돌다가 22년도에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오른 이유들이 새로 이제 우주 개발 관련 지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22년도고 그래서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 계속해서 실제로 발표된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못 가다가 2차 전지 양극재 뒤처지고 뭐 리튬이 뒤처 그러다가 올해는 계속 안 좋다가 최근 들어 이제 실적이 좀 호전이 올해 대다수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호전 관련된 섹터고 해서 한 번에 네. 이제 반등이죠. 그러니까 고점에 찍고 계속 내려와 있다가 한 번에 뭐 20%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지만 그런 중소형주 형태고요. 물론 이제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에서는 네. 일론 머스크 가장 세계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뭐 기준조차도
마련하는 상태입니다. 저 이제 우주 관련된 해서 뭐였죠? 산업이 성장 산업인데 그 수혜를 받으려면 결국은 뭐 저궤도 위성도 띄워서 그렇죠. 저 스페이스X 쪽 뭐 5천 개나 지금 띄워놨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띄웠어요. 이제 우리는 정찰 위성 뭐 군사용 뭐 이런 게 이제 갔잖아요. 많이 밀리긴 하네. 그 저궤도는 300에서 1,500km 정도 사이에 있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APS라고 해서 뭐 저 중동에서 계약도 하고 뭐 위성 네. 만든 채 네. 그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도 저궤도 위성이 만약에 기준에서 되면 많이 띄우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뭐 우리 좀 늦었지만 나라들도. 많이 하겠죠. 그럼 실제 우리나라에서 저궤도 위성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 IT 강국이니까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이 정부 계획도 이제 개발 계획이 한 2030년까지 한 4,800억 정도 개발비를 R&D비를 이제 책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을 2030년도에 계획은 한 30억 달러 정도. 그럼 한 4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이 정도 수출하려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소형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걸로 보지만 현재까지는 관련된 뭐 저궤도 위에서 안테나 빔도 형성되고 저궤도 위성끼리 또 통신도 해야 되고 또 국내 통신망하고 또 접속해서 강력한 어떤 이제 고속으로 해야 되고 하면 이런 뭐 어떤 검토 단계랑 다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기준도 만들고 표준 기준 주파수 이런 게 또 할당받아가지고 만들고 그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멀었네. 네, 멀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주 같으면 이 통신에 주로 부품이 해당되는데 그럼 우리가 통신주가 주로 못 가다가 뭐 3G 이렇게 4G 말고 5G로 갔을 때 네. 주가가 막 10배씩 갔어요. 그러면 5G가 확실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2018년도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시연을 하고 실제로 주가는 그 이후에 이렇게 떴거든요. 네. 그러면 떴는데 주식이 그 전에 계속 있다가 뜨는 거는 사실은 1년 뭐 가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실제로 실현이 되고 실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깔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데 아직 이런 쪽은 우리는 연구 단계다. 뭐 이러면 실제로 실적이 나오기 멀었기 때문에 큰 시세를 못 낸다는 거죠. 만약에 주도주가 되려면 뭐 2차 전지 올해 저게 양극재가 엄청난 실적을 작년부터 냈거든요. 작년부터 실적 폭발적으로 일부러 보여주니까 주가도 막 올라가서 이제 이런 실적이면 앞으로 2027년도 30년대 얼마나 실적이 많이 나오겠냐. 그래서 매출이 뭐 3조였는데 앞으로 2027년 15조가 되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해서 막 주식 올라간 그 스토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은 아직 그 스토리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물론 이 산업은 실제로 초소형 위성이 중요하니까 도입기, 산업 성장이 이제 사이클이 있으면 성장 사이클, 도입기, 성장 초입, 성장 중기 가서 이제 성숙기 단계, 세특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는 도입기 때 그 산업이 도입할 때 아직 이제 가능성 도입할 때 그때 주식을 사면 기본 10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10배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같은 거 2016년도, 17년도 아무거나 사놓고 그렇죠. 있어도 10배는 기본 기대감으로. 같습니다. 네, 내려오더라도.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 핵심 1등좀 막 100배씩 가거든요. 그처럼 그러면 우리가 우주 산업에 관련된 항공산 엄청난 성장이에요. 네. 과연 이게 뭐 누가 잡느냐.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서 강부를 겨우는 그 기업이 어디 북유럽에 어디 있는데 그 기업이 핀란드인가요? 그 최고 있어요. 그럼 광석을 가져올 수 있다면 네. 엄청난 그 돈이 그죠? 그게 가장 수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그까지는 뭐 가는 시대는 우리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위성 이제 저궤도 위성 네. 스타링크 이런 거 하려면 결국은 통신 관련된 기술인데 부품 관련된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몇 개 기업 중에 눈에 보이는 기업도 좀 있습니다. 통신 쪽에서요? 네, 통신하고 뭐 관련 위성 네네네. 부품도 하고 그런 기업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위성 데이터 관련된 것은 데이터를 위성 데이터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것 쪽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이미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으로 사는 사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사면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저 폭락을 했다. 그럼 그때 사놓고 있으면 회복만 해도 막 2-3배 먹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기회입니다. 장기로 보면 2030년대가 보고 해도 좋은 주식들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텐베거 하시니까 전문가님한테 저는 이거 보고는 무조건 이건 매매다 이 생각하고서
오히려 장기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은 네. 매매입니다. 지금 매매죠. 매매인데 실적이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네. 그러면 매매를 하다가 폭락했을 때 네. 고점 대비 반타작 이상 났을 때 그때 집중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중 투자하면 회복만 해도 따블이잖아요. 반타작 났을 때. 폭락은 지금 뭐 최고점 올라가서 최고점에 50% 내려갈 때 최고점 중소형주는 50% 기본 내려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10만 간 주식 4만 원 가거든요. 이래서 이제 뭐 저기 관련된 항공 방위 산업 관련된 주식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러면 10만 원대 있다가 저 밑에 3만 원대 왔어요 이렇게. 네. 3만 회복만 해도 몇 배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삼성 테크노로 그랬는데 하나가 더 가져오고 우주 방위 산업에 이게 시대까지 맞아서 전쟁까지 맞아가지고 엄청난 시세를 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폭락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것을 사놓으면 그때는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몇 년 안에도 몇 배씩 기본 납니다. 네. 지금은 그냥 매매를 해야 될 때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또 여쭤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우선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탑3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십니까? 탑3라기보단 네. 대장, 애매한 거, 그 다음에 모아갈 만한 거 이렇게 세 개. 오, 좋네요. 아, 성격이 약간씩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게 1에서 애매하고 이게 대장이고 요거는 모아갈 만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대장부터 볼까요? 일단은 대장은 역시나 위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AP 위성이 위성.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역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으려면 실적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적에도 위성이라는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부품들을 이미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반응도 완전하게 오늘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약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 5월, 4월 이후로 가장 큰 수급이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AP성이 아까 이제 20% 넘게 올라가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짧게 보면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길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냥 강한 회복 정도네요. 네, 강하게 이제 오늘 반응이 나온 정도고 지금 예전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들도 저는 이 정도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워낙에 강한 수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앞선 매물 약간 소화해주는 움직임 눌렸다가 다시 재상승 나오는 그림이 저는 아마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P 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나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는 만큼 대장을 접근하실 거면은 AP 이성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매한 종목이 있죠. 지금 세트랙 아이 같은 게 저는 약간은 애매한 종목인 것 왜 같아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려면 보통 대장주가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주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또 모아갈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세트랙 아이는 2등, 3등에 속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바로 저는 티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오늘 분명하게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준 건 맞습니다.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준 건 맞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길게 봤을 때 예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해서 큰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세트랙 아이가 한창 주목받던 때보다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명하게 좋은 수급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무언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트랙을 들고 왔고 그다음에 항상 저는 이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텔리안 테크거든요. 이 종목은 모아갈 만하다로 저는 항상 꾸준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인텔리안 테크가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 띄워주면은 이제 신호를 안테나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가 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60개국에 지금 이미 수출이 진행 중인 만큼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도 있나 봐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관련해서 또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모아가려면은 저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미 이제 이 6G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 이 안테나 사업하면서 6G 관련된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무언가 사업을 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통신사가 결국엔 중요한 거잖아요.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이제 뭐 이 저궤도 위성과 좀 신호를 쏘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동통신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언가 이제 이 수직화를 시키면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또 밸류체인도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준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수급도 긍정적이라서 저는 접근할 거면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딱 두 종목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세 종목을 골라오셨는데, 이거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항공 우주 앞으로 네. 우주 시대도 와도 1등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우리 김효희 전문가님 설명 잘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세트렉 아이 요 세 종목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지금 실적이 가장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마음 편하게 물리도 갖고 있는 주식이 네. 인텔리안테크가 실적이 올해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안테나 위주로 하고 네. 만들거든요. 그래서 초소형부터 위성치들 쭉 있으면 군지 위성이 다 있으면 안테나 제일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전에 스마트폰이 전에 이제 피처폰이잖아요. 네. 쭉 안테나 빼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스마트폰 그 안테나 안에 네. 들어가 있었고, 네. 그래서 안테나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한 30여 만 원 갔었어요. 선도적으로 부품주 중에. 네. 그래서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를 해서 군지 위성 활용해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은 시간 더 흘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네. 그 인프라를 깔면 위성들 막 수백 개를 띄우고 하면 일단 그런 인프라 깔아놓고 이제 데이터 구축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구축 나중이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먼저 주식이 좋다. 그러면 가겠네요. 우리가 이제 5G를 할 때 보면 인프라 구축하는 회사 중계기 강대역 중계기 하는 회사들 주식 먼저 많이 갔잖아요. 10배씩 기본 가고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는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3만대 3만대 계속 그랬는데 앞으로 우주한 거냐? 테마주 해봤자 빨리 빨리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세트레가예요. 여기 21년도에 한 달하고 잠깐 두 달 갔다 끝없이 빠졌어요. 네. 그럼 이 대다수가 개인 투자자 가서 물리거든요. 여기서 물려버리면 5만 원대 물려서 지금도 36,000원이에요. 네. AP위성도 한 달밖에 급등 안 하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매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로는 돈이 안 됩니다. 사실 많이도 못 사고. 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나게 큰 주식이고 그런데 이 주식을 보시면 여기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가고 있잖아요. 아무 때나 사도 돈은 벌려요. 지금도 사상 고점 돌파 시도하잖아요. 네. 그 이런 주식은 5만 원, 6만, 7만 원 그냥 1,000억씩 사도 그냥 1,000억 버는 거예요. 1,000억 없어서 그렇지만 1억치 사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이 벌려면 3천만 있어도 이렇게 5만 원일 때 그럼 3천만 올인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어도 그냥 3천 벌리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앞으로 얘도 이제 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 방위산업에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수주대 그 돈 번 걸로 우주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개발하는군요. 일론 머스크는 할 수 있지. 그렇죠, 예. 돈 선제 투자해서 그죠? 그렇죠. 좀 미친 사람 아니고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사업, 중소형 회사들은 그건 조그만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주가도 이제 이런 주식들이 요 과거에 2010년 12만 이 최고가 이때는 이제 우리 디카 만드는 삼성테크니 있거든요. 네. 그러다 하나가 인수해 갔어요. 하나가 방위산업 하면서 하나가 인수해서 이 방위산업을 해서 완전 회사를 탈바꿈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성공시키니까 이 12만 원 돌파거든요. 네. 하여간 그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은 AP위성을 보시면 여기 최고가인데요. 아직까지 보여주는 거는 수주도 하고 그런데 요거 돌파하더라도 주가 수익률이 크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는 보시면 조금 안정적이에요. 과거 21년도 여기 고점에서 9만 원이었는데요. 그다음 22년도 딱 9만 2천 원. 그다음에 23년도 왜 이거 30%밖에 안 빠지거든요. 고점 대비. 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이 꾸준히
처음에는 20년 30억, 20억, 100억, 이제 150억씩 이익이 내고 이제는 180억, 이제는 400억대 이익이 늘어납니다. 우등생. 올해 140 이익이 크게 늘는데 매출도 30% 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아무 때나 사놓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8만이다. 그러면 4만 원, 5만 원 이하 가면 그냥 한 50% 비중 사놓고 내려가면 더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가하니까 실적이요. 그처럼 이런 주식은 가격이 빠지기 기다리면 안 빠지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에 7% 올랐지만 상승률로는 3인데 그래도 테마주 3이지만 아무 때나 사놓고 물리면 더 분할로 밑에 한번 사는 게 더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게 투자의 길이 있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각각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언테크, 세트레가이, 김영일 전문가 인텔리언테크, 그리고 AP위성, 세트레가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매력들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